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병진이라고 하고요.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그 공부를 한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한 9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작년 7월에 시험을 1차로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점수가 56.33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개월 반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정도 점수를 나왔던 것 같고, 그때는 뭐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 시험을 보게 됐고, 그래서 좀 약간 요령 같은 것들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때 시험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문제는 거의 다 풀었는데 용어에서 2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결론은 저만의 방식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 친한 지인분이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 시간에 시험이 시작하고 20분간 개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저도 그걸 따라서 했죠. 모의고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20분간 개요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은 20분에 해당되는 2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시험 이후로는 저한테는 개요를 만드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 바로 이제 시험에 착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모의고사 1 레벨 1 때 이미 어느 정도 레벨 수준이 도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 점수는 이제 60.41로 좀 약간 턱걸이를 한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용어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서술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서술 공부는 사실은 따로 거의 안 했어요. 모의 1, 모의 2를 하면서 과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수업 시간에 했던 모의고사, 그거 말고는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사실 저런 점수가 나왔는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잘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간증은 오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제가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학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현업이 사실은 시공직이 아니에요. 설계만 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시공 현장에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공 경력은 굉장히 짧고, 그래서 시공 기술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할까 말까 약간 고민만 하다가 친구가 학원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럼 나도 같이 가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약간 좀 확신이 없었죠, 우리 학원에 대해서. 그리고 첫 수업을 들었는데 이상한 걸 막 시켜요. 장판지라는 걸 저는 장판지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걸 막 시켜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용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막 뛰어 넘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또 이미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전제품 같은 걸 하나를 사더라도 미리 설명서를 구합니다. 설명서를 구하고 정독을 다 한 다음에 가전제품을 사고 그러고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정석대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저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 맞았다.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학원의 어떤 가르침 방식에 따라서 꾸준히 콜드 조인트 없이 하시면 어느 정도 어느새 원하는 레벨에 좀 한 자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우리 학원을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그 합격자의 길로 지금 들어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뭔가 학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학원을 의심하지 말고 본인을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유 있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돌아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또 습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하루 종일 그 힘든 업무 압박 속에서 지내다가 퇴근을 하게 되면 잠깐 해방감이 들었다가 집에 가면은 또 공부해야 된다는 그 뭔가 또 다른 또 압박감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유튜브에 손이 가고 뭐 드라마를 보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뭔가 퇴근할 때 마음가짐하고 다르게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은 일단 무조건 책을 폈어요. 책상에 책을 펴고 책상이 아니라 TV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책을 폈어요. TV를 켜면은 TV로 눈이 가기 전에 책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책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눈이 계속 가면서 공부를 결국은 어떻게든 한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습관화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자신에 맞는 어떤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학원을 다니면은 그 뭐 장판지다, 그 다음에 용어다, 서술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각각의 개념들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반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뭔가 내가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뭐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 레벨 1, 요때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비로소 내가 공부했던 이 장판지, 그리고 용어, 서술들이 하나로 엮이고 뭔가 연계가 생기고 개념이 이해가 되는 단계가 이 레벨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벨 1을 꾸준히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시면 어느 정도 뭔가 불확실했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레벨 2 반도 꼭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레벨 2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그 효과가 생기냐면 반복 학습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레벨 2를 하는 시점에는 내가 장판지를 적어도 한 3-4번은, 그리고 많이 하신 분은 뭐 1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셨을 것이고, 용어도 3번 정도는 반복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에도 2-3번 정도 반복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뭔가 불확실했던 이 장판지, 용어, 서술, 얘네들이 하나로 엮이게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답안지 쓰는 요령이 나만의 스타일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답안지를 소위 합격자의 답안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합격자의 답안지를 내가 스스로 찾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이 학원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팁을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의고사 1 한 중반쯤부터 뭔가 답안지를 쓸 때 자신감이 생긴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별건 아니에요. 용어책을 보면서 그래프라던가 테이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뭐
뭐 시멘트의 비중이라던가 뭐 그 물 시멘트 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이블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출퇴근길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걸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계속 외웠더니 그게 모의고사를 볼 때 그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 때 이렇게 정리했던 테이블이라든지 그래프들이 나의 개념을 좀 더 보충을 해주고 신뢰도 있게 답안지를 보이게 하고, 그래서 답안지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팁 한 가지는 이거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노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브노트는 저는 아무래도 업무도 많고 해서 사실은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좀 기출문제 위주로는 한번 쭉 서브노트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서브노트를 한번 쓰고 나서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 교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열심히 정리를 해놓고 서브노트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저는 서브노트를 용어 책하고 똑같이 적었어요.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해서 똑같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그 시험이 끝나고, 이번 시험이 끝나고, 우리 종로 그 기숙사 학원 유튜브를 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그전엔 거의 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 서브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부원장님께서 최근에 올린 그 컨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서브노트는 책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 위주로 적고, 나한테 도움되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적고, 내가 시험을 칠 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써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나만의 답안지를 만든다 생각하고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서브노트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서브노트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죠.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 두 번째 팁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이블이라든가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다 찍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용어 그리고 모든 서술, 제가 풀었던 모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내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도 또 별도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에 저장을 해놨다가 출퇴근길에 항상 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그다음에 퇴근해서도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브노트 역할을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됐든 또는 뭐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사진을 찍어놓고 했든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시험장에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요한 개념들 절대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믿고 따라가 주시면 언젠가 또 필기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한 분만. 네.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평일에는 한 7시,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실제로 한 집중도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집중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사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잘 못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또 마찬가지로 새벽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데 또 집중도가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5-6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간증을 봐도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공부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